AI 저희가 지금 자격증 할 만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가 AI 팟이고, 그다음에 리튼 자격증.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범위로 놓고 보자면 AI 팟이 좀 더 넓어요. 이거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나오고 우리가 알만한 모델들 막 나오고 모델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미드저니가 나오고 스테이블 디퓨전 나오고 막 파이썬 나오고 여기가 이제 AI 팟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는데 리튼 자격증이 딱 여기에요. 리튼 자격증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윤리랑 판례랑 해서 이제 이거 모델 발전 순서는 RLSA, TBG 요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윤리 강령이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 갖고 살짝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생성 AI 언어 모델 나오죠. 요거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요거.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생성, 코드 생성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플랫폼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각각 특징만 알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모델은 엔진, 어플리케이션은 엔진 만든 데서 차 낸 거예요. 엔진으로 차량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비행기나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어플, 뭐 윈도우용 어플, 맥용 어플 이런 게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여기서 돌아가는 원리는 모델인 거죠. 그럼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은 계약을 맺어요. A라는 모델 만든 데랑 계약 맺고 B라는 모델이랑 만든 계약 맺고 C라는 모델이랑 계약 맺고 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 A, B, C를 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쿠팡 생각하면 돼요. 쿠팡. 그 리튼 같은 게 이제 그 서비스인 거죠. 리튼이 그 AI에서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 컴퓨팅 인프라라는 말은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게 뭐냐면 기계예요.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GPT 같은 거 쓰면 채팅만 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핸드폰으로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GPT네 회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GPT네 회사에서 발열이랑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컴퓨터가 막 돌려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사양이 높아야 좋다 그러잖아요.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본체는 여기 있고 GPT 같은 경우는 본체가 저쪽에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GPT는 인터넷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있는데 컴퓨팅 인프라가 반도체로 되는 것들, 이를테면 뭐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거,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컴퓨팅 인프라인데 결국에는 기계를 쓴다라는 말은 환경오염 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써도 그 메인 서버가 남극에 있어가지고 해수로 발열 같은 거 쿨링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얼음 녹은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나와요. 발전 양상이 AI 팟처럼 50년째까지 안 가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이렇게 가요. 그럼 인공지능은 뭐냐? 시리 같은 거예요. 시리 우리 그 컵라면 타이머로 쓰잖아요. 딱 그런 게 인공지능이에요. 시간 체크 해줘라고 하면은 시간 체크 대신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머신러닝은 컴퓨터한테 규칙 없이 배우게 만드는 거. 머신러닝에서 규칙이 없다. 규칙 없이. 규칙 없다 하면 머신러닝인 거예요. 요건 딥러닝 같은 경우에 딥러닝은 인간 뇌신경망. 규칙 없이 머신러닝, 인간 뇌 딥러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생성이 만들어내는 거. 대신해주는 거, 규칙 없는 거,
인간 뇌 만들기. 창작해내는 게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 전망이 어떤 거냐면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얘는 다 잘해요. 이미 수치 도달했어요. 오픈 AI에서 수치 도달을 해서 모든 분야가 다 박사학위 정도 되는 그런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GPT 그 O1이라고 하잖아요. O3가 지금 AGI 수치 도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O1이랑 4O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O3 나오고 그 O5까지는 개발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료를 만들 시점으로부터 미래이기 때문에 예, 전망이 맞았던 거지. AGI에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버티컬 AI가 어떤 거냐면 AGI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넓게 다 잘해. 그 버티컬 AI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한 분야만 겁나 잘해. 그래서 이게 알파폴드라고 하는 애가 대표적인데 이번에 노벨상에서 그 단백질 합성하는 AI 그 개발자가 화학상 탔다고 하잖아요. 그거 얘기가 알파폴드 얘기예요. 그 얘는 단백질만 계속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혜택 받았어요. 코로나 백신 나올 때. 알파폴드로 코로나 파악해가지고 백신 만들 때도 파악해가지고 이걸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백신 빨리 나올 수 있었다. AGI는 그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애라고 보면 되고 그 버티컬 AI는 한 분야만 죽어라 파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인데 멀티모달로 진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제 AI 수업 들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예를 들어 GPT한테 질문을 해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얘가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지금 뭐 소라로 동영상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우리 GPT는 아니지만 수노로 음악도 만들고 음성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개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질문도 하고 뭐 동영상도 업로드 해가지고 혹은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주고 이거 요약 좀 해줘봐 그런 것도 하고 음성으로 저희 박정학 과장님이 운전하시면서 캠 펴놓고 GPT랑 대화하신다고 질문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답변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품들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질문 할 수 있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AI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윤리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버넌스 소리, 윤리. 그러니까 이거 착하게 쓰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하게 쓰고 민감한 사내 보안이나 개인정보 같은 거 뭐 저작권 침해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신뢰 체계를 확립하자. 그런 거예요. 거버넌스랑 규제랑 뭐가 다르냐면 규제는 정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게 좀 섞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거버넌스는 쓰는 사람들이랑 만드는 사람들이랑 정부랑 해가지고 그 우리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암묵적인 룰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기 전에 알아서 기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랭귀지 모델이 나오는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만들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배워놓은 거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주는데 잘 만들어주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인 거예요, 말 그대로. 번역도 잘하고 언어 모델이 말로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은 못 그려요. 음성도 못 만들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문장만, 글만 쓰는 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RLS, AT, B, G가 요겁니다. GPT-2, 3, 4 이거예요. 맨 마지막 GPT 요거는 그거예요. GPT-1이 버트고 얘를 B로 해가지고 RLS, AT, BG가 이 말이에요. 토큰이 뭐냐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를 이제 하나로 치고 반갑 이렇게 하나로 치고 얘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꿔주는 게 그게 토큰화고 그 쪼갰을 때 나오는 쪼개진 애들 있죠. 그 조각들이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토크나이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 수 있어.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자, 제미나이 2 플래시 모델로 할게요. 여기 토큰 카운트라고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내 교육 중이에요. 응원 좀 해주셈.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치면 23개의 토큰. 이게 23개 토큰인 거예요. run 하면은 이제 25개가 되죠. 그리고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 157개가 됐죠. 이게 157개의 토큰. 그러니까 제 질문이 25개였고 이게 추가로 더 된 거죠. 130개 정도가 추가로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넣을 때도 쓰는데 답변할 때도 써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큰이라고 하고 문자 기반 토큰화 있고 단어 기반 토큰화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쓰던 거. 하위 단어 기반 토큰화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기반 토큰이 뭔지 그냥 음절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가 형태소부터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음절별로 했다가 그다음에 단어별로 했다가 하위 단어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하위 단어 토큰화. 그러니까 딥시크가 구라를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위 단어 토큰화를 하는 게 GPT랑 오픈 AI랑 제미나이 이런 애들인데 딥시크가 이거를 문장 단위로 했다고 한 거예요. 문장 단위로 했는데 용량은 더 줄였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응용 분야가 좀 넓다라는 거. 의료, 과학, 고객 서비스, 마케팅, 법무, 뱅킹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 학습을 통한 성능 향상 가능. 업무 수행 시간이 좀 빠르다라고 했는데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말 있죠. 이거 말이 이래서 그러는데 뭔 말이냐면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중치 리소스 매개 변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사과가 5개 있고 배가 3개가 있고 귤이 2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사과를 2개 먹고 배를 하나를 먹고 귤을 2개를 먹었으면 남은 건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사과가 이만큼 있었고 몇 개를 먹었는지를 제가 알려준 거잖아요. 이 질문 자체에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안에 질문 자체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준 정보를 가지고 얘가 그걸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로 정보를 추출해서 계산해서 뭐 만들어서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질문에다가 강아지 사진 같은 걸 집어넣는다. 이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 강아지의 사진 자체가 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설명이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자, 언어 모델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 거 같은 경우에 하이퍼클로바 X, 미드메 AI 이렇게 있는데, 하이퍼클로바 X, 써보시면 알 거예요. 네. 왜 공짜인지. 이거 연결 짓는 거 나옵니다. AI의 GPT, 메타라마, 그다음에 구글 팜, 네, 잼미나이. 잼미니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 구글 팜이 메인이라고 들었어. 얘 회사 이름이 엔트로픽. 이게 클로드예요. 글 쓰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GPT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얘가 좀 더 사람같이 써요. 자, 언어 모델 종류 해가지고 오픈 AI 이 특징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랑 같이 쓴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T N 숫자 늘어날수록 최신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얘네가 뒤집어 버렸죠. O1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5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역시나 조용합니다. 그 이미지 생성 AI의 얘네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빌리티의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의 미드저니, 오픈 AI의 달리.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LM 활용해서 텍스트 요약, 정보 추출, 묻고 답하기, 텍스트 분류, 대화, 추론 핵심 기능이 요거다라는 거. 추출적 요약, 생성적 요약 이거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써져 있는 표현 떼다가 요약 좀 해줘.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날 이해시켜줘. 생성적 요약이랑 추출적 요약이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 추출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해석 좀 해줘. 뜻 좀 알려줘. 이 소설을 읽은 다음에 얘랑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요약 같은 거 할 때 많이 쓸 수 있죠. 얘랑 싸워서 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5년 사귄 남자친구가 7년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고, 네?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 유튜브 있어요. 이거 묻고 답하기 해보면 재밌어요. 묻고 답하기. 물어보면 얘가 그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답변도 해주는데, 이 지식 검색 있죠? 지식 검색 가지고 하는 게 RAG라고 해가지고, 검색 증강 그 답 생성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스파게티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해를 긍정적으로 분류한 거고, 별로야, 부정적.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주제를 분류해줘.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너는 누구누구야. 나한테 조언을 좀 해줘. 막 이런 방식으로 역할 주면 얘가 또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역할극에서 좀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야 같은 거 물어볼 때, 나는 초등학생이야. 너는 되게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이야.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줘. 라고 하면. 추론 같은 게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데, 질문 구성 잘해야 되고요. 질문 안에다가 그 힌트를 많이 줘야 돼요. 내가 뭘 할 건지, 목적이 뭔지 막 이런 것들도. 양파를 먹이면서 이건 사과입니다. 먹었어. 그런데 양파인데요? 하면 다시. 자, 이건 사과입니다. 하고 양파를 먹여요. 양파인데요? 다시. 양파를 또 먹여. 그러면 예, 사과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때까지. 예. 그럴 때까지 하는 이 형식을 다양하게 입력하시고, 얘가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한다 싶으면은 그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철원 멘토님이 철루시네이션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헛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시고요. 윤리적인 사용, 이거는 가이드라인 좀 준수해가지고 써주시고, 회사 기밀 자료 같은 거 올리신다던가 개인정보 같은 거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한계 인식하셔야 돼요. 얘가 모든 정보가 다 올바른 답변은 아닐 거라는 거. 항상 크로스 체크 해야 되는 거고, 가짜 데이터라던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얘가 그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AI마다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용 및 남용, 비용, 그 서버 돌리는데 돈 들죠. 그 아까 얘기했던 자원 소비, 오류 및 정확성 문제, 할루시네이션, 편향된 자료로 이게 초반에 문제가 됐죠. 뭐 의사를 무조건 남자로 뭐 그린다던가, 그 좀 잼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뭐 흑인 KKK단을 자꾸 그려야 된다던가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 계속 나왔던 게 있었고, 이유가 그 훈련 데이터가 좀 없으면 추론 문제 틀릴 수 있죠. 우리 기상청 생각하시면 돼요. 비 안 왔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진실 데이터가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죽어본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최적화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도 있다라는 거. 뭐 수학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 뭐 이런 것들 최적화 시키다가 일부만 최적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좀 최적화를 시키지를 못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모델 자체가 이미 많이 복잡해가지고 작년 11월쯤 해가지고 인간이 더 이상 그 계산해가지고 얘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추측하는 거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또 나와요. MS 테이 사례, 채용 사례, 번역 사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이건 꼭 나옵니다. 이건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한다. 예시를 사용한다. 그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쓴다. 그 나누고 여러 개 작은 단위로 분할하거나 단문으로 쪼개서 명령한다. 뭐 이런 것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을 쓴다. 뭐 거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디테일하게 써줘야겠죠. 이제 아까 얘기했죠. 검색해서 좀 더 그 잘 생성해 준다라. RAG 요거 이게 검색 증강 생성이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 그 요거 이게 거버넌스예요. 이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고, 구글은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 2개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IBM은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단어로만 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면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네. 네이버는 서술어가 없어요. 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긴데 뭐뭐 한다로 안 끝나요. 구글은 뭐뭐 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뭐뭐와 뭐뭐. 네, 뭐뭐와 뭐뭐가 있다. IBM은 단어만. 네이버는 세 개가 없습니다. 네, 서술어가 없다.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 그거예요.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고 남의 거 갖다 쓰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나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실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실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GPT로 프롬프트 입력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다음은 어떤 기법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법이랑 작동 방식이랑 이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배우가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데, AI가 프롬프트 보고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거를 잘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모델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뭐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거고요. 최적화를 해줘야 얘가 좀 잘 알아먹는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가 새로운 데이터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뭔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학이에요. 계약을 해요. 학기 중이고 또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방학이라고 했을 때, 겨울방학 때 얘가 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국어를 공부한 애가 있고 국어를 공부 안 한 애가 있어. 그럼 국어를 공부를 했으면 국어 공부했을 때 얻은 역량으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잘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애는 수학이랑 과학 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훈련된이라는 게 국어예요. 국어를 미리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해놓고 새로운 걸 줬을 때 얘가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딥 러닝에서 미리 학습을 해놓은 거, 그 노하우 가지고 다른 것도 잘 배우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롬프트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생각하고 생성하는 능력은 있는데, 이걸 잘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가이드를 잘 주면 얘가 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조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가 상세하게 적혀져 있냐, 사용 설명서가 조립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 자, 뭐랑 뭐를 합친다. 2, 뭐랑 뭐를 조립 어떻게 한다. 3, 뭐랑 뭐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그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얘는 그냥 이거 뭐라도 하라나 보다 하고 나서 아무거나 만드는 거죠. 해놓고 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해봤자, 네. 그래서 설명서를 잘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성 들여가지고 명령을 해놓으면 얘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예를 들어서 파블로 연구소에 모니터 거치대를 만들 거고, 키워드는 모니터함이고, 한 줄 파워링크로 뭐 이렇게 구경하기, 뭐 이런 방식으로 제목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지금 하나를 줬고, 두 개를 줬고, 세 개를 줬고, 네 개를 줬고, 5개를 준 거예요. 5개를 주고 나서 요것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참고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걸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 여기다 핑크색을 칠해도 되고, 노란색을 칠해도 돼, 뭐 이렇게 좀 보여주면 애가 파란색 칠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락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시로. 그래서 이런 예시를 뭐라고 하냐면, 예시를 기법에서 샷이라고 해요. 제로샷이다. 그럼 뭐예요? 예시 없이. 예시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변을 주는 거죠. 근데 원샷은 예시로 하나를 주는 거예요.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슬프다는 sad, 기쁘다는, 이런 방식으로 슬프다를 sad로 하나로 했으니까 기쁘다를 happy 외에 다른 것도 말 겁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시를 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네. 퓨샷은 예시를 몇 개 정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퓨샷은 2개, 3개 막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너무 많이 주면 또 이제 헷갈려 해요.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있고요. 얘는 구분하는 거 나와요. 체인 오브 토트라는 게 있어요. COT. 이게 어떤 거냐면 단계별로 생각하세요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음 아래 과정을 참고해서 질문에 답해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문은 5개 있고 3개 들어있는데 2캔을 더 삽니다. 몇 개의 공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을 5개로 시작했습니다. 3개로 했는데 캔 2개는 6개입니다. 5 플러스 6. 정답은 1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는데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를 중간에 암산해가지고 건너뛰지 말고 일일이 쓰면서 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인 오브 토트가
단계별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제로샷 CO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시를 안 주고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단계씩 생각해 보세요 라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예시를 안 줘도 단계별로 명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기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해요. 이제는 GPT랑 클로드랑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을 때 질문할 테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얘가 또 해줘요. 이 논리 모델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GPT에서 O5잖아요. O1이랑 O3 미니 이쪽에서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질문하면서 한 단계씩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조금 답변이 달라진다라는 거. 셀프 컨시스턴시 샘플링, 이거는 뭐냐면 답변을 얘가 하면서 거기에서 답변 나온 거에서 정보 추출해가지고 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 이렇게 들고 이거는 뭐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번 생성하고 나온 결과물,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얘는 긍정,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확률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나오기는 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문제씩 나와요. 셀프 컨시스턴시 샘플링, 자기 여러 번 생성하고 나온 결과물들 샘플링, 딱 이 말 보시면 그냥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 앤 솔브는 계획을 세워서, 플랜이 계획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풀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 앤 솔브, 계획에 따라서 하위 작업 수행. 계획 보이시면 플랜 선택하시면 돼요. 쉽다. 네. 트리 오브 소트, TOT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시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여행을 갈 거야. 즐길 수 있게 한 일주일 정도 계획을 짜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그 여행지 어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또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봤다가 이 다음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딴 데 가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봤다가 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로 한번 가봤다가 중간에 끊기면 얘는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안 끊기고 계속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지 어디 들릴 건데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줘. 순서를 추천해줘. 이런 거 할 때 괜찮습니다. 트리 오브 소트는 COT랑 다르게 리니어 말고요. 트리 형식 보시면 트리 오브 소트.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마크다운이 표 형식도 있는데 우리 노트 정리 같은 거 할 때 1,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것도 마크다운이거든요. 이런 걸 마크다운이라고 해요. 이거랑 플러스로 표.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마크다운 기법이 점점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샵 3개 쓰고 2개 쓰고 뭐 하나 쓰고에 따라서 제목 크기 같은 거 달라지고 뭐 그런 것도 마크다운.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과일 5개를 추천해주고 추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답변해줘 라고 해놓고 나서 마크다운이 쉬프트 누르고 우리 원자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직선 생기거든요. 과일, 이름, 추천, 이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성 처리를 하다가 표로 나와요.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이게 마크다운 기법입니다. 표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 제목,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제목으로 하면은 제목, 과일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과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과일 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못하고 봐봐요. 이 크게 나오잖아요. 사과 맛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나나 맛, 딸기 맛, 망고 맛, 블루베리 맛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크다운 또 하나. 예. 제목 과일에 대하여 과일 이름과 과일 맛. 과일 이름 크기가 조금 더 크죠. 3개까지 돼요. 샵 3개까지. 이거 그냥 이렇게 표 보이면 마크다운 하시면 돼요. 후카츠입니다. 후카츠. 명령문,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후카츠 부르시면 돼요. 이게 궁극의 프롬프트입니다. 샘 알트만이 오픈 AI 창시자죠. 샘 알트만이 추천하는 프롬프트의 형태도 후카츠 기법이에요. 당신은 자소서 장인입니다. 이하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토대로 최고의 자소서를 출력해주세요. 해놓고 제약 조건에다가 나는 쩐다. 그래서 다음 거에다가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입력문에다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나를 뽑지 않으면 당신들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출력문 해놓으면은 그 내용으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후카츠 프롬프트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거 쓰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는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후카츠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부터는 이제 작성 예시거든요. 문장 요약, 추출, 정보 추출, 질의응답, 텍스트 분류, 대화하기, 코드 만들어줘.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애가 또 나와요. 이런 걸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앱에서 자동으로 컴포지션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하나 짜줘봐. 7680 4320 해상도 60 fps 10초 분량. 이게 코드 블록이에요.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텍스트 파일 같은 데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코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샷이 어떤 거 있는지 요런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막 그 어려운 애는 또 아닙니다. 프롬프트에서 제가 자료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거 영상 녹화해가지고 배포를 해드린 거고요. 좀 직관적으로 외우세요. 자격증을 딸 때는 그냥 따는데 목적을 두고 일단은 하셨다가 나중에 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니까
솔직히 파인 튜닝 몰라도 AI 쓰는데 문제 없어요. 우카츠 기법만 알아도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정리는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90점 나왔고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맞췄던 것들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걸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